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재무상태표부터 보겠습니다. 자, 재무상태표의 정의 이렇게 써 있네요. 재무상태표. 자, 영어로는 이제 뭐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이렇게 쓰는데요. FP. 요거는 이제 전 시간에 말씀드렸죠. 일정 시점에 어느 한순간 재무 상태를 나타냅니다. 재무 상태는 자산의 상태, 부채의 상태, 자본의 상태. 종전에는 요거를 현재도 쓰고 있습니다. 대차대조표라고도 합니다. 대차대조표는 영어로 밸런스 시트 이렇게 썼었네요. 재무상태표 등식이라고 있죠. 재무상태표는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 이게 재무상태표 등식이에요. 전 시간에 자본 등식 배우셨잖아요. 자산 빼기 부채는 자본. 수학적으로 보면 이걸 일이 넘기면 똑같잖아요. 우리는 이걸 자본 등식이라고 하고, 자본을 구하기 위한 거, 이거는 재무상태표 등식이라고 합니다. 서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자, 재무상태표 양식 볼게요. 재무상태표를 작성하는 양식에는 보고식과 계정식이 있고,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재무상태표의 양식을 보고식으로 예시하고 있습니다. 그림 보시면 보고식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쭉 쓰는 거고, 계정식은 왼쪽 오른쪽 이렇게 나눠서 쓰는데, 여기서 나오는 만나게 되는 단어가 하나 있죠. 일반 기업 회계 기준. 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다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른 회계처리입니다. 종전에 그냥 기업 회계 기준 이랬는데, 이제 우리나라 기업 회계 기준이 외국 사람들이 투자하기에는 좀 믿기가 곤란한 내용들이 많나 봐요. 그래서 국제 회계 기준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한국이 채택한 IFRS, 이게 한국 채택 국제 회계 기준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상장 회사만 씁니다. 코스닥에 상장된 회사에. 너무 어려우니까 요거 중에 일부를 예전에 기업 회계 기준과 좀 섞어가지고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라고 이렇게 발표하고 이 나머지 사람들이 쓰는 겁니다. 우리는 요걸 기준으로 지금 공부하고 있다. 우리가 배운 회계 처리들 다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른 겁니다. 자, 양식을 보시면 계정식이 있는데, 계정식은 요렇게 그립니다. 요렇게 생긴 걸 보고 계정이라고 해요. 영어로 T자처럼 생겼죠. 그래서 T계정. 재무상태표를 그리면 자산을 여기다 적고, 자산 이제 구체적인 이름 다 전 시간에 했었죠.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이렇게. 그 다음에 이쪽에다 부채를 적고, 이쪽에다 자본을 적으래요. 그럼 이게 양쪽이 일치해야 되니까, 이게 지금 재무상태표 등식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재무상태표 등식. 자산은 그러니까 1억 5천 갖고 있어. 근데 빚이 5천이고 나머지가 내 돈이야. 이거 더하기 하면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잖아.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 이게 재무상태표 등식입니다. 요건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이거 외우기가 어렵지는 않을 거고. 그리고 이제 재무상태표 잘 보세요. 재무상태표라고 딱 써있고, 이름은 재무상태표. 그리고 이쪽에 회사 이름, 주식회사, 최대리 이렇게 써있고, 그 다음에 몇 년, 제 몇 기, 뭐 1기, 2기, 2000 몇 년 12월 31일 현재라고 써있잖아요. 현재, 어느 한순간이잖아. 일정 시점에 이렇게 놓고 이제 자산의 상태, 부채의 상태, 자본의 상태를 적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원 단위를 얼마로 할 거냐. 화폐는 다 우리나라 돈이겠죠. 근데 원 단위로 하면 원 단위로 적는 거고, 여기를 100만 원 단위로 하면 100만 원으로 적는 거고, 삼성전자 같으면 뭐 자산이 몇 조가 될 텐데 조를 막 이렇게, 조는 동그라미가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길게 하는 건 좀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뭐 100만 원 단위로 이렇게 100만 원이면 한 10, 100 요 정도 잘라가지고 이렇게 보고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봐두시고, 그 다음에 보고식은 이제 위에서 자산 다 기록하고, 자산의 내용물 쭉 다 적고, 부채의 내용물 쭉 적고, 그 다음에 자본의 내용물 쭉 적고, 이렇게 되는 게 보고식이에요.
자,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이게 지면을 적게 차지하니까 이런 계정식을 많이 쓰고요. 실제 이제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동원해서 작업을 하면 이렇게 보고식으로 보고가 됩니다. 봐두시고,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의 목적과 작성 기준이라고 일반기업회계 기준 제2장에 나온 얘기입니다. 여기 기준에 제1장에 뭐, 2장에 뭐 해서 한 20몇 장까지 있는데 여기에 있는 내용이 적혀 있는 거예요. 객관식을 대비해서 읽어봐야 되겠죠. 자,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 현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 자원인 자산과 경제적 의무인 부채, 그리고 자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 맞죠. 자, 정보 이용자들이 기업의 유동성을 판단하거나 기업의 유동성을 판단하는데, 자, 유동성은 유동적이라는 게 잘 움직이는 거죠. 자산의 경우에는 유동성이라는 얘기는 현금으로 전환하는 속도가 빠르면 유동성이 높다는 거고, 부채라면 이게 갚아야 될 기간이 빨라지면 유동성이 빠르다고 보는 거예요. 자, 이런 정보를 주고, 그다음에 재무적 탄력성, 이 회사의 재무 구조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가. 이 탄력성이 높다는 얘기는 이렇게 막 잘 튕긴다는 거잖아요. 유동성이 높으면 탄력성이 높다고 일반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성, 이 회사의 수익성이나 위험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자, 수익은 수익성이라고 하면 그냥 수익이니까 손익계산서에 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여러 가지 뭐 수익성 분석에 보면 그냥 들어만 보시면 돼요. 자기 자본율, 순이익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본이 차지하는 비율 중에 순이익이 얼마냐 이런 거를 구할 때는 자기 자본은 여기 나오잖아, 재무상태표에. 그래서 수익성에 대한 정보, 또 위험은 뭐겠어요? 부채가 많으면 위험이 높을 거니까 뭐 그런 거. 유동 비율, 유동 부채 대비 유동 자산이 얼마냐 뭐 이렇게 그런 걸 볼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대비해서는 재무상태표는 자산, 부채, 자본의 상태고, 기업의 유동성, 그 다음에 재무적 탄력성, 그 다음에 수익성이나 위험이 평가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주게 된다. 그게 뜻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재무상태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전 시간에 배웠던 얘기를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업회계,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서 요구하는 대로 구분을 해서 보고했을 거니까 읽어볼게요. 자산은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기억나시죠? 유동자산은 판매 과정을 거치지 않고 현금화할 수 있는 당좌, 판매 과정을 거쳐서 1년 이내에 현금화 또는 실현될 수 있는 재고, 그 다음 나머지 1년 이상 장기간 투자 목적인 투자자산, 영업활동에 계속 쓸 유형자산, 형체가 없는 무형, 그 다음에 나머지 갈 데 없는 기타 비유동 구분하시고, 부채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하시라고 그랬고, 자본은 5가지, 개인사업자는 자본금만, 그 이제 여기 일반기업 회계 기준은 법인사업자를 다루고 있는 거니까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 이익잉여금으로 구분합니다. 그 다음에 유동성 배열을 하십시오라고 되어 있죠. 이제 구분 표시하시고, 유동성이 빠른 것은 위쪽에, 느린 것은 아래쪽에. 그러니까 자산은 손실 없이 현금화할 수 있는 정도가 빠르면 위쪽에, 부채는 1년 이내에 갚아야 될 것은 위쪽에, 나중에 갚을 건 밑에 쪽에. 이렇게 하는 게 유동성 배열이에요. 그래서 현금화, 이제 자산에 대한 얘기만 해볼게요. 손실 없이 현금화할 수 있는 정도를 보면, 예를 들면 우리 회사에 보통예금 통장에 돈이 있고 정기 적금에 돈이 있어요. 그렇죠. 누구를 더 먼저 적을 거냐. 자산과 부채만 유동성이 빠른 순서대로 적는 거예요. 자본은 법률적인 변동 원천, 법률적인 요구에 따라서 기록하는 거지, 유동성이 빠르다고 빨리 적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보통 예금하고 정기 예금이 있는데 이거 현금화할 수 있는 정도가 빠른 거는 뭐가 빠르겠어요? 은행에 가서 표를 빨리 뽑으면 빨리 바꾸지. 근데 얘는 손실이 하나도 없잖아. 보통 예금은 그냥 찾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정기 적금은 일단 기간 내에 안 기다리고 깨버리면 자기가 기대했던 이익을 못 받게 되니까 약간의 손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유동성이 더 빠른 거지. 그래서 보통 예금이 먼저 적히고 정기 적금, 예금 등이 나중에 적히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유동성과 비유동성 구분하십시오. 자산은 1년을 기준으로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분류하시고, 부채도 1년을 기준으로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한다고 이미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항목의 구분과 통합 표시. 자산부채 자본 항목 중에서 중요하다면 재무상태표에 본문에 각각의 이름을 쓰시고, 중요하다, 보통예금, 정기예금 이렇게 각각 쓰고,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비슷한 것끼리 묶어서 그냥 통합해서 보고할 수도 있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자산과 부채는 총액으로 표시하십시오. 자산과 부채는 원칙적으로 상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 만약에 요구하거나 허용하면 그때는 예외로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대여금이라는 얘기는 돈을 빌려준 돈이에요. 대여금이 있어요. 1,000원이. 이건 자산이에요. 근데 동일한 회사에 돈을 빌려온 것도 있어요. 이건 차입금이라고 합니다. 차입금이 400원 있어. 이건 부채야. 그러면 자산 다 보고하고 부채 다 보고해야지. 이거 싹 지우고 자산만 대여금으로 600원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총액으로 각각 보고하십시오. 그 다음에 나머지 읽어볼 필요 없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객관식을 대비해서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 말하는 재무 상태표의 목적과 작성 기준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의 경영 성과 볼게요. 재무 상태표 다 끝났죠. 경영 성과. 경영 성과는 쉽게 말하면 장사를 얼마나 잘했느냐는 얘기예요. 사업을 잘했느냐. 이거는 수익과 비용을 서로 비교해서 알 수 있습니다. 수익은 쉽게 말하면 번 돈입니다. 번 돈. 1년 동안, 이제 경영 성과는 기간 동안 보고하는 거니까 1년 동안 번 돈이 1억이야. 근데 비용은 뭐니?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쓴 돈이에요. 그러니까 호프집 같으면 1억 1년 동안 술을 얼마 팔았냐? 1억. 이게 수익이요. 그럼 그 술을 팔기 위해서 쓴 돈이 있을 거 아니야. 술 사와야 되겠죠. 종업원 월급 줘야 되겠죠. 그 가게에 월세 내야 되겠죠. 쓴 돈 5천. 이렇게 해서 번 돈이 크고 쓴 돈이 작으면 이익 난 거고 번 돈보다 쓴 돈이 더 커버리면 장사 망한 거고 이렇게 그걸 경영성과라고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경영성과란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이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결과 나타난 경제적 성과인데 경영성과는 수익과 비용을 비교해서 판단할 수 있고 일정 기간 동안의 경영성과를 측정해서 기업의 이해관계자한테 제공하는 일련표를 손익계산서라고 이미 배우셨죠. 일정 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게 손익계산서입니다. 자, 그래서 수익과 이제 비용을 비교하실 거니까 재무상태표는 자산, 부채, 자본. 얘는 수익과 비용을 비교할 텐데 이건 번 돈, 이걸 벌기 위해서 쓴 돈. 자, 수익도 1억 이렇게 보고 하면 간단하네. 비용 5천 이렇게 하면. 근데 번 돈도 좀 뭐를 좀 잘 구분해서 해주면 안 되겠니? 그래서 구분을 합니다. 자, 돈을 버는데 종류가 이래요. 영업활동을 통해서 돈을 벌어요. 그걸 영업수익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술장사가 술을 팔아서 번 돈. 또 이런 얘기 했더니 어떤 분들이 이러더라. 이 공부는 고등학생들도 하는데 왜 자꾸 술장사 얘기를 하느냐. 교육적인 효과가 떨어진다. 그럼 뭐 할 말은 없죠. 주로 이제 성인들이 하시니까 영업 외 수익 이해하시고요. 술장사가 뭐 썩 나쁜 건 아니잖아요. 자, 수익은 영업활동에서 벌어들인 수익이 있고 영업활동 이외에서 벌어들인 수익이 있어요. 비용도 영업활동에서 관련돼서 쓴 돈이 있고요. 그걸 영업비용이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나머지 활동, 영업활동과 관련 없는 데서 돈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크게 구분할 수 있고요. 그래서 보고할 때 자, 영업수익의 대표적인 게 뭐겠어요? 매출액입니다. 매출액의 구체적인 이름을 들어가 보면 상품을 팔면 상품 매출, 제품을 팔면 제품 매출 이렇게 이게 영업수익이에요. 이렇게 보고하고 나머지 영업활동과 관련 없는 거 영업의 수익이라고 합니다. 이제 9번 이게 일반 기업 기준에 정한 구분이에요. 자, 매출액, 영업의 수익. 여기 이제 술 팔아서 번 돈. 호프집 하는 사람이 술 팔지 않고 돈을 벌 수도 있어요. 그게 영업의 수익인 거야. 술장사가 술 팔지 않고 대표적인 게 뭐 있겠어요. 돈을 많이 벌어서 이제 은행에다 예금을 했더니 이자가 생겨요. 그럼 이자 수익이라고 하거든요. 여기 이제 술 파는 것은 상품 매출이라고 하고 매출 다 같이 섞어서 쓰면 안 되지. 술 파는 게 얼마고 나머지 활동에서 돈을 얼마 벌었는지 이렇게 따로따로 보고 하는 겁니다. 비용도 마찬가지고요. 영업비용의 대표적인 게 매출 원가입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매출 원가. 매출 원가는 뭐냐면 술장사가 술을 팔았잖아요. 그러면 그 술을 팔려면 술을 사와서 술을 쓴 거 아니에요. 응? 예를 들면 술값인 거예요. 술값. 술의 원재료값. 사와서 쓴 돈이 매출 원가예요. 그 다음에 장사를 하려면 영업활동과 관련돼서 뭐가 있어야 되냐면 판매활동과 관련된 비용, 판매비, 그 다음에 그 가게를 관리하는데 또는 회사를 하는데 들어간 돈이 있어요. 그걸 판매비와 관리비 또는 뭐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라고도 합니다. 이거 예를 들면 종업원의 급여, 그 다음에 가게의 전기세 이런 것들 보고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하고요.
이 둘 다 영업비용입니다. 영업수익은 하나밖에 없죠. 매출액밖에. 그런데 영업비용은 진짜 그 술의 가격, 내가 밖에서 돈 주고 사온 돈, 그래서 판 거, 그 다음에 그걸 판매하고 관리하는 데 들어간 돈 둘 다가 영업비용이에요. 그래서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하고 나머지가 영업 외 비용입니다. 그래서 세 개로 돼 있죠. 영업의 비용은 이제 뭐 있겠어요? 돈이 없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이자가 나가. 대표적인 게 뭐 이자 비용. 이건 영업활동과 관련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의 분류 보시면 수익의 뜻부터 볼게요. 기업이 일정 기간 동안 경영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획득한 대가야. 호프를 팔아서 번 돈이야. 그래서 돈이 들어오거나 자산이 들어오거나 또는 대신 빚이 줄어드는 거. 좋은 일이잖아요. 돈이 들어오거나 빚이 줄어드는 것은 수익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첫 번째 수익을 매출액,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상품이나 제품을 파는 거예요. 지금 시작 단계에서 상품과 제품의 차이를 모르고 궁금할 수도 있는데 상품은 밖에서 사온 겁니다. 내가 팔려고. 팔려고 사온 거야. 제품은 내가 팔려고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제품은 절대 사올 수가 없어요. 그거만 기억하세요. 팔려고 사온 거는 상품, 팔려고 내가 만든 건 제품.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냉장고를 만들어서 팔면 이거는 삼성전자의 제품인 거고 하이마트가 삼성전자로부터 냉장고를 받아서 팔면 하이마트는 이게 제품이 아니라 상품인 거죠. 밖에서 사온 거. 그 차이만 봐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영업의 수익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이 아닌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과 차익 이렇게 돼 있고요. 그 차익과 차손은 이제 뒤쪽에서 가서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비용을 볼게요. 비용은 기업이 일정한 기간 동안 수익을 얻기 위해서, 요 수익을 얻기 위해서 쓴 거예요. 그래서 돈이 나갔거나 자산이 유출됐거나 또는 대신 빚이 늘었거나, 이게 비용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매출 원가부터 볼게요. 매출액에 대응하는 원가, 술값, 술을 뭐 호프 한 잔에 10,000원에 팔았다. 그럼 술 줬을 거 아니야. 원가가 5,000원이다. 이게 매출 원가라는 얘기입니다. 5,000원짜리를 10,000원에 판 거죠. 매출액에 대응하는 원가로서 판매된 상품이나 제품에 대한 매입 원가입니다. 여기로 보면 호프를 5,000원 주고 사온 거야. 그래서 10,000원에 판 거야. 이렇게 여기에 대응하는 원가. 그래서 상품 매출이 있는 회사는 여기가 상품 매출 원가라고 부르고 제품 매출이 있는 회사는 제품 매출 원가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판매비와 관리비. 기업의 판매활동, 관리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매출 원가에 속하지 않는 영업비용. 나머지를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경우 급여. 거기 속에 있는 개정 과목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다 배우게 돼요. 지금 여기 큰 뼈대 보시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영업의 비용.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이 아닌 곳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차손 이렇게 돼 있죠. 대표적인 이자 비용. 그래서 이제 수익이라는 단어, 비용이라는 단어, 이건 수익은 번 돈이고 비용은 쓴 돈인데 수익 또는 차익이라는 표현이 있었고 비용 또는 차손이라고 있었는데요. 이것들은 자주 발생하지 않는 것들이에요. 자주 경상적이고 반복적으로 생기는 건 수익이라고 부르고 경상적이라는 얘기는 늘 항상 생기는 건 수익. 어쩌다가 한 번 생기는 건 차익, 차손이라는 표현이 있긴 합니다만 거의 쓰지 않습니다. 이 기준서에 있는 이름이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손익계산서의 등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익계산서란, 손익계산서 이미 다 알고 계시죠? 손익계산서는 인컴 스테이트먼트라고 쓰기도 하고, 프로핏 앤 로스라고도 하네요. 책에 이렇게 써 있네요. 뭐야 이게? 일정 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거죠. 그게 손익계산서일 거니까. 등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등식은 이 손익계산서의 양식을 보고 정리를 하시면 돼요. 일단 계정식을 볼게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계정은 이렇게 생겼대잖아요. 이렇게가 계정식이에요. 여기 위에 이름이 손익계산 써 있고 여기가 주식회사 최대리 또는 뭐 무슨 호프 몇 기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정 기간이잖아. 그리고 여기가 원 단위인지 뭐 100만 원 단위인지. 그리고 수익을 이쪽에 적습니다. 수익을 오른쪽에. 자, 우리는 여기를 오른쪽이라고 부르잖아요. 보통 일상에서. 여기를 왼쪽이라고 부르고. 근데 회계하는 사람들은 여기를 오른쪽이라고 부르지 않고 차변이라고 부릅니다. 돌았군요. 왼쪽을 차변이라고 부릅니다.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부릅니다. 왜 왼쪽을 차변이라고 부르고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부르는지 알 필요 없습니다. 이유도 없고 뜻도 없어요. 그냥 예전부터 내려온 관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어떤 책을 보면 어원을 뒤져가지고 뭐 이탈리아 상인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알 필요 없다니까. 그냥 왼쪽을 차변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해요. 네? 처음 적용 안 되면 그냥 왼쪽 해도 돼. 근데 왼쪽에 이렇게 하면 좀 무식해 보이잖아. 해결을 하는데 오른쪽 이렇게 하면 그 야구에서도 저기 왼쪽 끝에 있는 선수를 왼쪽 끝에 있는 선수라고 안 하고 좌익수 이렇게 부르잖아요. 왜 좌익이라고 그래? 날개도 없는데. 뭐 그냥 그런 거야. 왼쪽, 오른쪽을 우리는 좀 더 멋있게 차변, 대변 이렇게 부르더라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수익과 비용을 이렇게 적습니다. 오른쪽에, 왼쪽에. 그래서 수익을 적었는데 수익의 이름들이 이런 거잖아, 이제. 적었는데 여기가 1000이야. 이만큼이야. 비용을 적었는데 비용이 400밖에 안 돼요. 그 양쪽이 이제 일치를 해야 되는데 수익이 1000이고 비용이 400밖에 안 돼. 1년 동안. 그럼 여기가 지금 부족한 게 있죠. 600이. 이게 무슨 일이 생긴 거야? 1년 동안 장사를 했는데 호프를 1000원어치 팔았어요. 이걸 팔기 위해서 돈을 400원 썼어. 그럼 뭔 일이 생긴 거죠? 1년 동안 장사를 잘해서 이익이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순이익인 거지, 이기가. 이제 올해 거면 단기 순이익이라고 그런 거예요. 반대로 비용이 1000이고 수익이 400밖에 안 돼. 그럼 이쪽이 부족하잖아요. 그럼 뭐가 생긴 거예요? 손실이 생긴 거죠. 순손실. 그래서 손익계산서 등식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여기 적어볼게요. 자, 비용 적분. 비용은 수익이잖아요. 근데 수익이 1000이고 비용이 400밖에 안 돼요. 그럼 이쪽에 뭐 있겠어? 순이익이 있겠지. 그죠? 그 다음에 비용이 1000이고 수익이 400이면 이쪽이 뭐겠어요? 손실이 생기겠죠. 600원. 자, 이 등식이 손익계산서 등식인 거예요. 등식 볼게요. 바로 전 페이지에 있죠. 자, 요거 볼게요. 총 비용 플러스 순이익은 총 수익 이렇게 돼 있고, 총 비용은 총 수익 더하기 순손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손익계산서 등식이다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정식 손익계산서를 볼게요. 이게 지금 계정식이었죠. 보고식을 볼게요. 보고식은 이제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적는 거예요. 근데 수익 2개 다 적고 비용 2개 다 적고, 요즘 수익 있었죠. 수익 2개 다 적고 비용 3개 다 적고 이렇게 적는 게 아니라 수익 중에서 중요한 걸 먼저 적고 비용 중에 중요한 걸 먼저 적고, 그래서 수익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매출액 적고, 그 다음에 별로 안 중요하잖아. 비용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이거잖아. 이 2개 다 적고, 그 다음에 나머지 수익 중에 덜 중요한 거, 비용 중에 덜 중요한 거 이렇게 적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들은 쭉 다 암기를 하셔야 되니까 바로 이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손익계산서의 이제 목적과 작성 기준 중에 구분 표시라고 돼 있는데요. 그걸 하기 전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손익계산서는 계정식으로 그리면 이쪽에 수익, 이쪽에 비용인데 보고식으로 그리면 어떻게 적어야지? 중요한 것부터 적으라 그랬잖아요. 매출액. 그 다음에 끝났어. 그 다음 중요한 게 뭐야? 이제 비용 중에서 매출 원가. 끝났죠? 그 다음에 뭐?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 판매비와 관리비 이렇게 적고, 그 다음에 이제 영업수익 끝났고 영업비용 끝났으니까 나머지가 뭐 있겠어요? 영업의 수익. 이 2개는 빼는 거겠죠? 여기 더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영업의 비용을 빼요. 그러니까 생략하고, 그래서 이제 양수가 나면 단기 순이익이고 손해가 나면 순손실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외워야 됩니다. 매출액에서 영업비용의 하나인 매출 원가를 빼가지고 부르는 이름이 하나 있어요. 여기서 요 2개 딱 잘라서 매출 총 이익이라고 한번 부릅니다. 이렇게. 그 이제 매출 총 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 마지막 영업비용을 하나 빼가지고 영업수익에서 영업비용 2개 다 뺐잖아. 이익이 나면 영업이익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 영업의 수익을 더하고 영업의 비용을 빼면, 여기는 지금 암기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순이익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법인이면 법인세를 차감하기 전에 당기순이익 그리고 법인세를 빼서 당기순이익. 개인사업자면 소득세를 차감하기 전에 당기순이익, 소득세 빼서 당기순이익 이렇게 부릅니다. 이 구조 외우셔야 됩니다. 자주 보고 외워야 되겠죠. 이게 보고식이에요. 자, 그래서 손익계산서 작성 목적하고 작성 기준 볼게요. 일반 기업회계 2장에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의 경영 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 보고서 맞죠? 손익계산서는 당해 회계 기간의 경영 성과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미래의 현금 흐름, 미래의 현금이 어떻게 흘러갈 건지 또는 수익 창출 능력 등을 예측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주기도 합니다.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가 구분 표시죠. 구분 표시는 지금 여기 설명하는 거예요. 손익계산서는 매출액, 그 다음에 매출 원가, 자, 이걸 빼서 매출 총 손익이라고 했죠. 자, 손익이라는 얘기는 여기가 이익이 나면 매출 총 이익, 손해가 나면 여기가 더 크면 여기가 크면 음수이 나잖아요. 매출 총 손실, 요 두 개를 묶어서 손익이라고 지금 표현한 겁니다. 매출 총 손익. 거기서 판매비와 관리비 빼고 이익 나면 영업이익, 손해 나면 영업손실 붙여서 영업손익. 그 다음에 영업의 수익 더하고 영업의 비용 빼서 법인세 차감 전 순손익, 순이익, 순손실. 그 다음에 법인세 빼고 당기순이익, 순손실 합쳐서 당기순손익. 이렇게 구분하시래요. 외워야 됩니다. 이거는. 자, 그리고 뭐 제조업자나 판매업 및 건설업 이외의 업종에서는 매출 총 손익의 요거서 구분을 그냥 안 해도 되겠다라는 얘기네요. 제조업이나 판매업, 건설업 이외의 업종에서는 그냥 거기다 표시하는 거니까. 그다음에 수익과 비용은 총액으로 보고하십시오. 자산 부채도 총액으로 보고하라 그랬죠. 수익과 비용은 각각 총액으로 보고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다른 장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면 수익과 비용을 상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다 상계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배우시겠는데, 자, 단기 매매 증권 갖고 있다가 이게 뭔지 몰라도 돼요. 단기 매매 증권을 갖고 있다 이익이 나면 기말에 그걸 평가 이익이라고 하고 손해가 나면 평가 손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가 이익도 생기고 손실이 생기면 평가 이익이 1000, 손실이 500 생기면 이걸 서로 상기하고 500 이익 났다 하는 게 아니라 평가 이익 1000 보고하고 평가 손실 500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즉 상기하지 말고 총액으로 보고하라는 게 대원칙이다라고 봐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순손익을 계산해 봅시다. 순이익, 손실. 이익 나면 순이익, 손해 나면 순손실. 그걸 합쳐서 순손익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네요. 순손익. 방식이 재산법과 손익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손익법이 더 쉬우니까 손익법을 먼저 볼게요. 그러니까 손익법은 뭐야? 손익계산서에 있는 숫자 가지고 계산하자는 얘기고 재산은 뭐죠? 자산, 부채, 자본이잖아요. 재산법은 재무상태표 거를 가지고 계산하는 거예요. 손익법 먼저 볼게요. 일정 기간 동안의 수익 총액과 비용 총액을 비교해서 순손익을 계산하는 겁니다. 간단하잖아. 일정 기간의 수익이 얼마인지, 그래서 비용이 얼마인지 비교해서 수익이 크고 비용이 작아요. 그럼 이익 난 거잖아, 이게. 대신 거꾸로 얘가 더 커요. 비용에서 수익을 뺐더니 이게 양수가 나더라. 얘가 더 크니까. 그러면 손실인 거지. 이게 손익법입니다. 계산식은 수익 총액 빼기 비용 총액은 순이익. 거꾸로 뒤집어서 비용 총액 빼기 수익 총액은 순손실. 쉽죠? 이거는. 그다음에 재무상태표의 계정인 기말 자본을 가지고 계산합니다. 기말 자본의 크기와 기초 자본의 크기를 가지고, 이건 재무상태표에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걸 가지고 이익 났는지 손해 났는지를 따지겠대요. 이런 얘기예요. 별로 어렵지도 않아. 자, 내가 이제 기초에 호프집을 했어요. 내 돈 1000만 원, 100만 원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12달이라고 보고 해서 기말이 됐습니다. 기말이 돼가지고 진짜 내 돈을 버는 거예요. 기초 자본, 내 돈, 진짜 내 돈에서 기말에 내 돈을 봤더니 이게 오라 150만 원이 됐네요. 이게 기말 자본이야. 그럼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열심히 사업을 했더니 내 돈이 50만 원 는 거잖아. 그럼 이 사이가 뭐가 생긴 거예요? 이익이 생긴 거예요. 순이익이. 이렇게. 근데 기초에 내 돈을 100만 원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열심히 장사를 했어요. 내 돈이 50만 원밖에 없어. 그럼 뭐 한 거죠? 1년 내내 삽질한 거죠. 순손실이 난 겁니다. 이렇게 기초 자본과 기말 자본을 차이를 보고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박스의 계산식에 보면
기말 자본에서 기초 자본을 뺐는데 플러스가 났다. 그럼 순이익인 거고, 거꾸로 기초 자본에서 기말 자본을 뺐더니 플러스가 났다. 그럼 순손실 났다. 라고 계산하는 방식이 계산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다 이걸 정리하고 예제를 하나 풀어서 정리합시다. 객관식이 많이 나오니까. 기초에 기말에 자본이 있걸. 이건 자본이고. 들어보면 뭐 상식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수익 총액이 있고 비용 총액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순이익 또는 순손실은 마이너스로 쓸게요. 이걸 가지고 빈자리를 채워보시라는 얘기죠.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해볼게요. 첫 번째 기초에 27만 원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기말에 얼마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수익이 19만 원 동안 19만 원을 벌었어요. 이걸 벌기 위해서 쓴 돈이 16만 원이야. 그럼 뭐야 이게? 벌고 쓴 거 3만 원 이익이 난 거죠. 순이익이. 맞죠? 자, 그러니까 기초에 27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3만 원 이익이 났으니까 기말 자본은 얼마겠어? 저 이익 난 걸 더해야지. 30만 원이 나의 돈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초에 돈이 얼마로 출발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말에 가보니까 내 돈이 42만 원 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수익은 30만 원 생겼고요. 비용을 얼마 썼는지 모르겠지만 순이익이 양수로 써 있네요. 순이익이 12만 원 생겼습니다. 자, 수익이 30이고 비용이 얼마길래 12만 원 이익이 났겠어요? 얘보다 12만 원 작으면 되겠죠. 18만 원의 비용을 썼나 봐요. 그러니까 12만 원의 이익이 생겼겠지. 그죠? 자, 기말에 내 돈이 42야. 출발할 때 얼마였길래 순이익 12가 나와서 42가 됐겠어? 30이겠지. 30만 원으로 출발해가지고 12만 원 이익이 났으니까 42만 원 됐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기초에 내 돈이 35만 원 있습니다. 기말에 가보니까 32만 원밖에 없네요. 망했네. 뭐가 난 거예요? 손해가 난 거잖아요. 3만 원만큼. 여기가 3만 원. 자, 우리 회계학에서는 음수를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이게 이렇게 쓰면 현실도 마찬가지죠. 이 격리 회계 분야에서는 음수를 이렇게 쓰면 누가 이렇게 더해버리면 더하게 되잖아. 예? 조작이 가능하니까 음수는 이렇게 씁니다. 손실 났어요. 자, 그 다음에 수익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비용이 18만 원이야. 수익이 얼마였길래 이만큼을 썼는데 음수가 났겠어. 그럼 얘보다 큰 거죠. 얘가 좀 작은 거지. 얘가 15만 원인가 봐요. 15만 원의 수익을 벌었고 18만 원을 써버렸으니까 음수가 났겠지. 이렇게 계산을 해보자라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교재에 다음 문제 연습 문제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왜 안 풀어주십니까? 이렇게 하던데 이걸 푸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방금 강의를 다 들으시면 여러분이 보고 이건 이제 본인의 테스트를 하는 거죠. 테스트하고 모를 거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해설이 달려 있습니다. 이거 보고 다 맞추셔야 되는 거지. 그리고 이 강의 다 들었다. 문제를 푸는데 해설도 봤는데도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시면 그때는 홈페이지에다가 질문을 올리시면 그때는 제가 직접 답변을 답니다. 그렇지 않는데 이거를 강의를 해야 될 이유가 별로 없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이걸 다 풀고 있으면 또 듣고만 있으면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혼자 직접 풀어보시고 틀린 거 잘 체크하시고 이렇게 하고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질문하는 걸로 강의를 대체하는 걸로 가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